분위기 참 서늘한 것 같습니다. 네. 기댈 만한 언덕이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슈 통해서 한번 시장 분석해볼게요. 이슈앤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다음 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 증가가 기대되며 국내 IT, 의류, 유통 등 수혜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매업체들이 예년보다 일찍 할인에 들어가면서 소비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14일을 기점으로 3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코스닥은 어닝 쇼크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진했던 3분기에도 전 분기에 비해서 흑자 전환한 기업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쇼핑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상인은 인터넷 소비가 기존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중소형 유통업체들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환경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에 진행되던 단일화 방식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박근혜 관련주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전일 안철수 후보 측은 단일화 방식 협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 측은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앤뉴스 뉴스탕 유창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슈 얘기를 하기 전에요. 네. 오늘은 양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하단을 모르고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뭐 일단은 만약에 뭐 미국장이 밀린 것 때문에 밀리는 거라면 반등이 좀 나오겠는데 좀 시리아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로운 게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그동안 차트를 조금 보신다라면 최근에 삼각수렴하고 있던 1900선을 깼기 때문에 오늘 특히 또 갭으로 깼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최악의 경우는 1800 초반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리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요. 현금화를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조금 하시고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코스닥이 더 문제예요. 어저께 뭐 급락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역시 거의 2%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장 막판에 조금 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술적인 꼬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형이 나오고 나서 화수목 그러니까 장대 음봉으로 땅땅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흑삼봉이 나오고 나서 일시적인 꼬리가 나오지만은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나왔을 때 500포인트를 회복을 하거나 안착을 못한다라면은 추가 하락, 종합주가지수처럼 하단을 깨면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은 종지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회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대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한번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 연말에는 네. 시장에서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네. 커지잖아요. 네.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추워진 날씨 때문에 의류나 또 호빵 이런 그렇죠. 라면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연말 소비 관련 수혜주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이쯤이면?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연말에 대해서 이제 쇼핑이나 배당, 뭐 여행주에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좀 연장선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인데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추석과 같은 거죠.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많은 쇼핑도 하고 가족끼리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도 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이제 11월 말이 되면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기존에 적자가 이뤘던 회사가 혹은 가게가 그날 하루 매출로 인해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서서 목요일에 먼저 쇼핑을 하게끔 해서 뭐 블랙 서스데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만 있었지만은 요즘엔 이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 사이버 먼데이라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계속 오바마가 어쨌든 재선 성공했잖아요. 재선 성공한 다음에 오바마의 입장은
소비 위주로 소비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라면은 미국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연말 쇼핑이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에요. 드디어 이제 어저께 전인대 대회가 끝났죠. 그래서 시진핑 시대가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씨가 어저께 이제 뭐 씨라고 말하기 애매하지만은 네. 그분께서 이제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국민 소득을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소비를 강하게 늘리겠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이루면서 국민들을 좀 윤택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위안화 강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여기에 기대감이 있는데 또 하나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이 또 앞두고 있잖아요. 춘절이 이제 1월달에 있는 1, 2월달 사이인데 그 전에 민족 대이동도 일어나고 그때 이제 소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추위가 갑자기 추워졌죠. 어제 그저께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리는 듯 했지만은 어제 그저께 엄청 추웠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예년보다 춥기 때문에 좀 두꺼운 외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쇼핑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불황은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스마트 컨슈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간장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런 내수나 판매 관련주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에서 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보면 이제 쇼핑을 하게 되면 뭘 관심 있게 볼 것이냐 네. 얘기를 할 텐데 일단 IT 관련해서는 어저께인가요? 넥서스4가 매진 30분 만에 매진이 네. 당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약간 중저가 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조금 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펜텍이나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IT 같은 경우는 많이 구매를 많이 한다. 연말에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의류업체죠. 의류업체는 비싸진 않아요. 그렇게 물론 고가의 네. 옷도 있지만 중저가 브랜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매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SPA에 이제 OEM으로 납품을 또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본다면 그저께 보시면은 대형 백화점주 유통업체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지만 홈쇼핑 같은 경우가 관심을 좀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예전처럼 비싼 옷을 백화점에 가서 구매하기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하지만은 홈쇼핑을 통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옷이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홈쇼핑에서는 디자인의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브랜드가 아니라 디자인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에 대한 매력을 높일 수 있고 그렇다면 홈쇼핑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약간은 이제 예전에는 고가 위주의 제품을 판매했다면 요즘에는 중저가에 관련된 회사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금 싼 저렴한 의류 관련주나 홈쇼핑 관련주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같이 제시되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저가 브랜드 네.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다시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490선도 네.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좀 힘을 내줬던 게임 엔터주들의 몰락이 또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이 게임 엔터주 몰락 너무 기대가 우리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 기대가 많이 컸죠. 네. 너무 컸죠. 거품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싸이의 이른바 싸이 효과로 네. 인해서 글로벌화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서 연일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고 급등세를 올렸었죠. 관련된 종목군들이 싸이 아버님의 회사도 급등세를 보였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또 이른바 팡 시리즈라 그러죠. 카카오톡 관련해서 애니팡이라든지 캔디팡이라든지 드래곤플라이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가는 이미 한 10월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10월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한 많게는 30% 적게는 한 1-20% 빠진 상황에서 이제 어저께가 마지막으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죠. 예. 특히 이제 어저께 2시인가요? 네. SM이 이제 방점을 찍어버렸죠. 완전히 예상은 200억 이상 이익인데 한 117억.
117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네. 좀 어쩌면은 그냥 이유 없이 때린 거라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한가도 나오고 오늘도 한 8% 빠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적이 약간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온 부분도 있었지만 좀 기관 투자자들이 좀 장난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들한테 좀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들이 주가를 올려놓고서는 그냥 실적 어닝 쇼크라는 이유를 핑계 삼아서 차익 실현하면서 강하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죠. 시장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바라본다라면 당분간은 일단은 이게 한번 N자형으로 빠지고 있는 거라서 당장 투심이 회복되긴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